최근에 또 얘기를 하신 것 중에는 10월 중에 미국이 새 국가 방위 전략을 세울 텐데 여기에서 한국을 배제한 신에치스 라인 발표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상황도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건 그걸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거고요. 미국이 10월 중에 그 NDS, 그러니까 새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과거 우리 6.25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 밖으로 두는 새로운 에치스 라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니케이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1950년 1월에 당시 딘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한국을 아시아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게 6.25 전쟁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오판의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됐었다는 점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혼란,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나 환율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반미 선동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과연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제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건 인정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친중 반미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10배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죠. 예, 이 정권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야당 아니에요. 그냥 반미 선동하고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무조건 이재명 정권을 외교에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게임에 지더라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브라질에 5대0으로 지더라도 브라질을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는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조국, 정청래, 추미애 등등 보면 그냥 내수용 반미 선동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소시적에 하던 거. 지방선거용. 그거 지금 나이 60대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대부터 해왔는데. 네.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우리 국익을 책임지고 국민의 이익을 책임져야 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문제를 풀어내야죠. 미국 정부가 저렇게 오해하고 있고 더 침소봉대를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반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반미 정서를 이렇게 자극한다? 이건 그냥 자기 장사일 뿐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부는 민주당의 반미 정치인들이 내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 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이펙 열잖아요. 곧 열리죠. 근데 에이펙 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죠. 그런데 하루 정도 있는다고 하지 않아요? 당일치기냐 1박 2일이냐 뭐 아직도. 일본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2박 3일. 2박 3일 있죠. 네. 지금 일본의 사나에 자민당 새로운 총리 후보가 나왔죠. 근데 이분 지금 총리로 확정됐습니까? 안 됐죠. 아니죠. 오히려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자면 우리는 이미 정권이 새로 출범한 나라인데다가 에이펙을 여는 명분이 있고 일본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카운터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 2박 3일 있다? 네. 이건 외교적인 실패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정의롭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이 문제만 따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 미국 나빠. 아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국익이 지켜지고 환율이 지켜지고 주가가 지켜지고 물가가 지켜집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권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해서 나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심경청로드를 계속 예. 하시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치킨 배달도 체험해 예. 보시고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좀 친한 의원들이 관련된 법안도 발의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경청 행보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뭔가 구체화하실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방선거와 연결 짓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다닐 생각입니다. 여럿씩 지방 지역살이를 하면서 경청하고, 그리고 경청해서 나온 것 중에 정말 급하게 시급한 것은 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으로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네. 배달의 문제도 제가 치킨 사장님과 한번 한나절 같이 근무하면 너무너무, 원래 사실 배달의 문제 있는 거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너무너무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이건 동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법안에는 민생 법안이니까. 그런데다가 이 문제가 실제로 대단히 심각하고요. 다만 저는 시장 원리에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렇지만 시장에다가 무조건 모든 걸 맡겨놓고 그게 시장의 원리를 과정에서 너무 강자가 약자를 사실 누르는, 압착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는 정치가 그걸 보정해 줘야 합니다. 오히려 그 보정을 안 했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어져 나가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30여 팀, 뭐 수백여 분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역 기자들만 궁금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나빠지는 경기, 그리고 지금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그냥 대기업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진주에서 고물상 철거하시는 분들하고 차를 같이 타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관세 협정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래 포스코에 고로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한 개만 돌고 있어요. 50% 관세 때문에 영향이죠. 그런데 그게 포스코의 문제고 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고철을 납품하는 그런 폐기물 업체들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이 직격탄에 맞은 폐기물 업체들은 보통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폐지도 수집하고 그러죠. 이걸 못 삽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관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건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민생을 크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또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와 실제 민생이 너무 괴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공학도 일정 부분 필요하죠. 뭐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너무 그거 위주로 돌아가면 너무 딴 나라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또 서울 쪽이나 수도권 다니시다 보면 뭐 시장이든 아니면 지역 의원이든 이거 좀 되셔서 좀 우리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도 들으실 법한데 아직은 고민하시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한 10달 전쯤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10달 남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는 민심을 경청하고 경청해서 얻은 이 필요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아직은 이제 남은 기간이 많다 보니까 우선 민심부터 경청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 당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하겠다 이런 조항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죠. 좋은 정치는 당심보다는 당심보다는 민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